그들이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미 방위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지난해보다 최소 13%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 미국은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라 전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당신의 요청으로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친구다 라며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도움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방위비 협상은 따로 생각하겠다는 이 이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지사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트럼프는 현재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죠. 50개의 다른 국가가 모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렌지 껍질이나 커피 가루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딱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뉴저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특이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8%가 넘는 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오리건주나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소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오리건주에서는 10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0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서로 다른 50개의 국가와도 같은 이 미국 50개 주들에서 1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주지사들의 권력과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데요. 캘리포니아 헌법 5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기속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 강요들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라며 자신이 주지사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가 미국 법조계의 강도 높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주정부가 내린 자택명령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재개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어떤 헌법이나 법규도 대통령에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며 트럼프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MBC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계속 강요한다며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헌법적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며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지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 씨, 지금은 유미 호건. 김유미 씨는 4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림 전시회에서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 교제 후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유미 씨는 최근에도 나는 한국의 딸이다. 한국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며 주변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고, 덕분에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협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주지사 협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레리 호건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7만 건 정도를 검사했다. 50만의 분량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주와 한국을 연결한 것은 부인 김유미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워싱턴에 전화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에 진단키트 검사 장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외친 트럼프가 우리 모두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뉴욕 주지사가 한국을 대신해서 트럼프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의 세 딸들과 호건 주지사에 대한 뉴스를 시청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와우,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딸은 왜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못한 거죠? 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사오지 않았어요?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한 것은 정말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극찬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에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 주도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콜로라도를 지역구로 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곧 10만 회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콜로라도로 도착한다. 내가 그걸 도왔다. 광범위한 검사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핵심이고 콜로라도는 한국 외교부에 감사하고 있다. 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이 증명됐다. 라며 한국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믿을만 하길 바란다. 고마워 한국. 콜로라도를 위해 이번 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워. 그리고 한국도 고마워.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유행에 대비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국 주지사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국 진단키트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의 각 주지사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그 갈등 중심에는 한국 진단키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주지사의 독자적인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지사들은 되도록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협조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대응이 부실하거나 혹은 자연재해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단독 행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각 주에서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단독으로 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주에서 알아서 각종 의료 장비를 마련하라고 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며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니 주에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 했는데 실제 주 정부들은 의료용품 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LA의 경우 마스크 100만 장을 계약한 다음에 가수표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인 재난관리청이 개입해서 그 물량을 가로챘습니다. 시의 물량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 경우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별 시나 주보다는 미국 전체를 관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이 트럼프 정부가 했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50만 회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수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정을 내며 뭐하러 한국에서 가져왔냐고 주지사를 나무랐습니다. 미 정부에서 공급해줬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한 돈을 쓰고 있다며 격정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말고도 또 다른 주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독자 수입해버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의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약 10만 회 테스트 분량의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독자 행동으로 한국에 연락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칫 이것이 미국의 더 많은 주 혹은 시 단위에서 이와 같은 한국산 진단키트나 의료장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마스크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해놓고 법을 바꿔 물량을 묶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한국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자로 미국은 신규로 최대 인원인 약 4만 명이 추가가 된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각 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 옵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와 같이 한국과 친밀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워싱턴보다는 서울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한편 이렇게 상황이 꼬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책을 재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이상 사태를 확대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에서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딴판으로 현지에서는 정부의 도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 지침은 모호하다며
여전히 주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 공영 라디오 NR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를 맞추려면 훨씬 많은 의료시설과 진단장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상화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미국 각 주에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주들은 독자 행동을 강화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선두로 의료 및 진단키트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키트 확보를 주별 역량이라고 공을 넘긴 다음에 메릴랜드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고 독자 플레이로 자체 공수에 성공한 경우에 언짢음을 내색하면서 진단키트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 간의 때 아닌 긴장 갈등 기류가 조성된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진단키트가 주지사와 미국 행정부 혹은 각 정당 내부의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내는 기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더욱 한국산 키트를 확보하는 데에는 갖은 한국 연주를 동원한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도 보여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와 당장의 의료 대란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이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